여러 사회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주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을 강하게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는 취소됐지만 17년간 반복되고 있는 영리병원 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둘러싼 논란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꽤 오랜 세월 이 영리병원을 두고 찬반 의견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국내 첫 영리병원은 문을 열지 못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02년 영리병원 관련 규정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생긴 뒤에 영리병원을 과연 허락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17년 만에 국내에 영리병원 도입을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제주도의 영리병원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영리병원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 병원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가 사실 병원이 영리병원이기 때문인데요. 영리병원은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병원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영리병원은 다른 병원과 다르게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의 이윤 추구가 가능한 건데요. 또 건강보험의 지정제 적용을 받지 않아서 의료비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병원들은 병원 수익을 외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과 달리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이 병원에 투자를 하고 또 병원에서 나오는 이 수익을 그 대가로 또 가져갈 수 있는 병원인데요.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아무 곳에나 이게 세워질 수는 없는 거죠? 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즉 모든 병원의 목적은 영리 추구가 아니라 환자 진료여야 합니다. 또 진료나 수술 등을 통해서 생긴 수익 역시 다시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외로 적용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예외적으로 영리병원이 허용된 곳이 바로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인데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특별법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 총액의 50% 이상이거나 500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외국계 의료기관에 한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의료제도가 비슷한 일본도 법이 정한 일정 구역에서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주에서 진행이 된 거로군요. 자, 그러면 영리병원은 이게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지사가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권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던 녹지병원, 이건 어떤 병원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녹지병원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설립한 병원입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탄생을 예고했는데요.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자 2017년 7월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녹지병원은 47개 병상 규모이고요. 진료 과목도 성형외과와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이렇게 4개 과입니다. 네, 지금 앞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지사가 허가권자로 지정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 계획서를 승인해 줬지만 제주도에서 바로 개설 허가를 내줬던 것은 아니죠? 네, 제주도는 2017년 8월 녹지병원으로부터 개설 허가 신청을 받았지만 6차례 허가를 연기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그 후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론조사까지 거친 끝에 1년 4개월 만에 녹지병원의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작년 12월 5일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기한 안에 병원 영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 중간에도 제주도에 이 영리병원이 생기는 것 자체를 좀 말리는 분위기였죠?
네, 공론화위원회에 불허 권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 관광 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 등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해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진료조건부 개설 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물론 조건부로 좀 허용이 됐지만 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첫 영리 병원은 이렇게 개설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발표 내용을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네, 지난 4월 1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서 청문 주최자가 제출한 청문 조사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허가 취소가 내려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좀 볼까요? 일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금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은 거죠. 네, 녹지국제병원은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3월 4일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행 의료법 64조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기간만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취소 전에 어떤 통보식에 어떠한 또 진행 절차들이 더 있었습니까? 네,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등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6일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에 청문을 실시했고요. 그 후 청문 주재자는 그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는데요. 청문 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한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청문을 했고 병원 측이 밝힌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주도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원희룡 이 제주도지사는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 배경을 어떻게 또 설명을 했습니까? 네, 원 지사는 지난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병원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그간 보여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개원하려는 준비와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건데 어떤 면에서 그런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당초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왔지만 이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국인 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녹지 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여부가 개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제주도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국내 첫 영리 병원은 이 개설 허가가 취소가 됐고 결국에는 이렇게 문을 열지 못하게 됐는데요. 반응이 사실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반응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시민단체 반응부터 좀 볼까요? 네, 시민단체는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 및 운동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에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과 공론조사의 허가 반대 결정 권고에도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근데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아예 원지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개설 허가 취소를 통해서 개설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원 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고요. 네, 그러면 시민단체 쪽에서는 어쨌거나 영리병원은 뭐 백지화하고 이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아예 새로 또 설립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 자, 그렇다면 개원 허가 취소를 받은 이 병원 입장은 어떤지 또 궁금한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그룹 소속인 녹지국제병원 측은 즉각 불복해서 소송 방침으로 대응했습니다. 허가 취소 관련 모든 귀책 사유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800억 상당의 투자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다 제주도 측에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일까요? 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7년 8월 778억 원을 투자해 병원을 준공하고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제주도에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15개월간이나 허가를 지연시켜서 70여 명의 인력이 사퇴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내국 진료 제한 등 조건부 허가가 적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된 게 모두 다 제주도의 탓이니 소송으로 대응을 하겠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주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제주도는 병원 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등의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러다가 자칫하면 외교 문제로 또 번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공기업이자 매출 순위 23위인 그룹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약 등을 이야기하면 국가 간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국의 한 그룹이 투자를 진행한 건데 아니 어떻게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조에 의하면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 해결, 즉 ISDS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투자를 한 중국 그룹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한중 FTA 제12조 2항에는 모든 투자 분쟁은 가능한 한 투자 분쟁의 당사자인 투자자와 투자 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불발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투자자는 투자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투자 분쟁의 사실에 관한 요약 자료, 청구하는 구체 조치와 손해배상 금액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당사국에 제출해야 하고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투자 분쟁 중재에 회부됩니다. 또 국내 행정 검토 절차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중재 신청을 하면 제주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정부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한중 FTA 제12조 4항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투자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곳에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문제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ISDS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란의 가전기업의 대주주가 국내 기업 인수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935억 원 상당의 ISDS 중재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2010년 4월 인수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인수대금의 10%인 578억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우리은행 등에 지급했지만 채권단은 인수자금 조달 여부를 증명할 투자 확약서가 불충분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은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하지만 ISDS 중재판정부는 청구액 중 730억 원을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네,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 정부가 중국 기업의 투자금을 또 대신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영리병원 도입 자체가 지난 17년 동안 정말 치열한 논쟁 거리였는데요. 그 17년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울 법적인 근거가 생겼고요.
그 후 영리병원을 만들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고용 증진 등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네, 200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은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4조 8,818억 원에 이르고 고용 창출 효과도 37,93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014년 글로벌 경쟁력 취약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보고서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의 의료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달성되면 2020년까지 생산 유발 효과는 62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생산 유발 효과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사실 반대 입장도 있죠. 네, 일부 시민단체 등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이외의 진료가 늘어나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현 정부도 영리병원 도입을 두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모습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고 공약하는 등 사실상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병원이 늘어나면 전염병 대응이나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에 있어서 정부 통제에 따르지 않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며 더 이상 영리병원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제주도의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